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게 될 메디치 멘토 강승훈입니다. 수학을 공부하는 세 가지 방법은 첫 번째, 양치기입니다. 양치기? 저 학원쌤이 양치기 되게 안 좋다는데요? 그거 무식하다는데요? 아니요. 그렇게 그냥 무식하게 하는 양치기 말고 의도는 무엇인지, 이 문제를 왜 냈는지, 이 문제에서 내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문제가 다른 문제랑 뭐가 비슷한지 이렇게 연관 지으면서 계속 푸는 거. 근데 그거를 엄청 많이 푸는 거. 그게 바로 양치기입니다. 생각 없이 쭈루룩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푸는 게 양치기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양치기 할 때 중요한 점은 가리지 않는 거예요. 아마 지금 수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누구 쌤이 좋다. 어떤 문제가 좋다. 하면서 이제 문제를 가리게 될 텐데 문제 가리지 마세요. 어차피 평가원 문제 아니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제 가리지 말고 자기한테 주어진 문제 계속 많이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치기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기회비용 생각하는 거예요. 기회비용이라면 뭐냐면 양치기를 통해 문제를 풀다 보면 정말 시간이 많이 부족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100문제 푸는데 한 30시간 걸려. 한 문제 푸는데 혹은 3분이면 돼. 이런 거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기회비용을 고려한 다음에 공부 방법, 그 다음에 공부의 양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다른 과목과도 배분을 했을 때 시간을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시원하게 푸는 거예요. 정말 시원하게 푼다. 첫 번째, 복기하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면서 분명히 막혔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도형 문제를 풀면서 보자마자 사인 법칙이 생각이 안 났어. 대수 문제를 보면서 연립방정식을 생각하지 못했어. 이런 막혔던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복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풀이법은 어떤 걸 할지. 한 문제에도 풀이법이 정말 다양해요. 간단한 풀이, 쉬운 풀이, 어려운 풀이들이 많지만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잘 맞는 풀이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풀이법으로 풀어본 뒤 여러분들한테 잘 맞는 풀이법이 어떤 건지 그걸 찾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시뮬레이션. 이거 같은 경우가 제가 수학 성적을 올리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었던 것인데 그냥 문제를 풀지 말고 그냥 문제를 오답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고 수많은 풀이들 중에 어떤 걸 선택했고 그 다음에 이걸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시간을 절약했는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없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시원하게 푼 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한 문제, 두 문제 이렇게 시원하게 풀게 된다면 실력은 금방 오르게 될 거예요. 수학 성적을 올리는 세 가지 방법 중 마지막 방법, 스스로 탐구하기.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성적 무조건 올라요. 그리고 마지막 이 스스로 탐구하기는 여러분들이 지키기 제일 어려울 건데 이 부분이 제일 하이라이트니까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기백, 미적, 수열 등등의 많은 범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약점 단원, 특히나 약한 유형. 예를 들어서 도형 문제, 예를 들어서 대수 문제. 이런 약한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탐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예를 들어 제가 6평이 끝나고 스스로 탐구한 예시를 들고 왔는데 총 예시는 이렇게 4가지입니다. 먼저 대칭성이에요. 2일 수능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했던 포인트가 대칭성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6월 평가원 모의고사부터 나타났는데 문제를 풀 때는 제가 대칭성 문제 잘 풀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가 없었어요. 얘를 토대로 제가 어떤 문제에 연관을 지을 수 있을지, 얘랑 비슷한 문제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정확하게 연관을 지을 수 없고 그냥 문제를 푸는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에 선대칭, 점대칭이 무엇인지에 대해 하나하나 분석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쪽밖에 안 되는 정리 노트인데 이것까지 오기까지 저는 거짓말 안 치고 한 11장 정도 쓴 것 같아요. A4 용지를. 이렇게도 그리고 저렇게도 그리고 이런 문제도 써보고 저런 문제도 써보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 선대칭, 점대칭과 관련된 문제들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깨달은 바를 이렇게 한 장 노트로 정리했어요.
두 번째 예시는 합성함수 분석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함수죠. 함수에 대해 제가 6평 이후에 약점이라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합성함수도 어떻게 합성이 되고 있고, 더불어서 첫 번째 사례랑 연관을 지어서 합성을 하게 되면 선대칭, 점대칭이 어떻게 변하는지, F 합성 GX는 GX가 선대칭일 경우에 그 함수는 점대칭인가 혹은 선대칭인가, 그런 걸 스스로 전부 다 증명했어요. 다 그리고 다 표시하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는 선대칭, 점대칭, 그리고 합성함수에 대한 제 약점 부분이 없어졌어요. 이거 하는데 정확히 하루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하루가 24시간이면 약 16시간 정도 걸렸는데, 이거 하고 나니까 진짜 무섭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꼭 스스로 탐구하기 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탐구하기의 세 번째 예시, 역함수 분석. 얘도 역시 함수네요. 네, 맞아요. 저 함수 되게 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역함수랑 관련된 모든 문제 풀고, 역함수랑 관련된 모든 문제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원리 분석하고, 그거 종이 다 하나하나 쓰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한 장 정리를 하면서 역함수 분석을 끝냈어요. 뭐 증명 과정은 예시를 들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예시 문제, EX 문제라고 해서 제가 예시 문제 스스로 하나 만들어 보고 공부했던 방법 그대로 적용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봤어요. 확인 결과 되네? 오케이. 이거는 좋은 풀이다 해서 마지막에 좋은 풀이 정리라고 해서 적었고, 이제부터 나오는 역함수나 점대칭, 선대칭, 합성함수 문제가 나오면은 무조건 이 풀이도 풀어야지 라는 것까지 정립했기 때문에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어떤 풀이도 풀어야 할지 고민까지 없앨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에 대해 공부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모르는 문제에 얼마나 투자해야 하는가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할 부분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한 문제, 두 문제를 뭐 3시간, 4시간이 되도록 붙잡아라. 어떤 사람은 한 문제, 두 문제를 시간이 없으니 10분, 20분 안에 끝내고 답지를 확인한 뒤 다시 풀어라. 이런 식으로 방식이 많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이 되실 텐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첫째, 양치기가 됐다면. 양치기가 됐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문제를 풀어봤다는 거예요. 이미 준킬러 문제는 섭렵했다는 거예요. 양치기가 됐다는 건 여러분들이 체화도 완전히 됐다는 거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는 하루에 두세 문제 정도는 최소한 1시간 30분씩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킬러 문제예요. 여러분 킬러 공부해야 되잖아요. 킬러 공부는 하루에 1시간 반,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양치기가 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 1시간 반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준킬러부터 잡아야 돼요. 킬러 문제 할 때가 아니에요. 양치기를 통해서 준킬러 문제를 잡고, 그리고 나서 아까 앞에서 말했던 스스로 탐구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풀이법을 체화한 다음에 어느 정도 체화가 됐는데, 어느 정도 풀 수 있는데 킬러 문제는 못 풀겠어. 그때 이제 두세 문제 정도를 1시간 반씩 하루에 투자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두세 문제를 1시간 반씩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점은 그냥 풀지 말고 꼭 시뮬레이션까지 해야 돼요. 문제를 처음 보고 나서 오답, 그리고 정확한 풀이, 그리고 비슷한 문제를 한 글자 보자마자 쭈루룩 머릿속에 생각날 때까지 킬러 문제는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여러분들 것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킬러를 풀 수 있는 사고력이 향상됩니다. 지금까지 수학 공부법 3가지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점수 올리는 방법에 대해 발표를 마쳤어요. 근데 발표를 끝내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을 꿀팁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실수 줄이기입니다. 여러분들 100명 중에 아마 98명 정도는 나 실수했어. 나 계산 실수했어. 나 이거 생각 못했어. 등등의 많은 이유로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실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첫 번째 시원하게 풀기 방법, 그다음 두 번째 이 스스로 탐구하기, 이 2가지 방법을 안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만나게 될 문제는 그냥 문제만 풀고 그냥 오답만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데도 바보같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꼭 스스로 탐구하는 자세, 그리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오답하기, 이 2가지를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당장 내일에도 성적 올릴 수 있으니까 꼭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